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간밤 미증시 기술주들 요동을 칩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그 등락차 더 크게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는 더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3% 약세고요. AMD나 뭐 몇몇 종목군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지 않았나요? 네, 뭐 결국 뭐 구글과 동일한 이유가 되겠죠. 네. 뭐 비용은 꽤 쓰고 있는데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네. 성장 속도보다 돈을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MS가 내년에는 돈을 더 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클라우드야 또 성장하겠지만 지금은 돈을 더 쓰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뭐 누구나 AI를 하고 싶고 AI가 결국 되겠지만 지금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결국 다 망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 가격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아마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서비스는 뭐 비즈니스 모델로 비싼 가격에 제공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부터죠. 맞아요. 뭐 지금 애플 쪽에서 구글의 TPU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그 단초가 되면서 국내 IT 종목군들의 조정이 일부 찾아왔고요. 엔비디아의 급락 자체는 이 투자가 조금 지연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거시 지표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엔달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엔캐리 변동성 때문에 같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안에서 또 맞물려 들어가는 게 공교롭게도 또 짐 켈러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자가 HBM 없이도 엔비디아 대항칩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AMD가 또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엔비디아도 낙폭을 줄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IR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폭을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AI에 가졌던 기대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AI는 돈을 벌어줄 것인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체크인스탁에서도 다뤄봤었는데 여기에 시장은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실적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 주가 흐름 좀 알려주세요, 하나씩. 네, 일단 뭐 7% 넘게 하락하던 주가가 절반으로 낙폭을 줄였고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7% 넘게 빠졌다가 시간에서는 AMD의 실적을 보고 또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락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5%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7% 시간에서 하락했다가 5% 올라갔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하락인데 일단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일부분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모두가 엔비디아를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모두 다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가 결론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엔비디아는 사라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엔비디아 지금 뭐 그 여러 파라미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은 일단 뭐 엔비디아의 GPU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오지 않았고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더 문제가 되는 건 한번 엔비디아를 쓰기 시작하면 쿠다 플랫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은 그동안 너무 달린 것에 대한 변동 요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BOJ 결과가 나오는데 BOJ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엔달러가 더 요동치면 그와 관련된 일정 부분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 근데 엔캐리 자금도 뭐 어디다 투자되어 있겠어요? 뭐 미국 채권에도 투자했겠지만 당연히 미국 주식에도 일부 투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뭐 청산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실적에서 보여주는 지금 M7의 성장 속도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뭐 일정 부분의 변동성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쓰일 것인가? 업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래프 몇 개 준비해 주셨죠?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첫 번째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주가 지금 뭐 대형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라 소부장은 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한미 반도체는 뭐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점에 깨진 기업에 독점 밸류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저 지금 후공정 빠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공정은 뭐 별로 오른 것도 없이 같이 지금 동일하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과연 뭐 그 엔비디아에 진입하는 것 이게 중요한가?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은 오피셜로 나오기 전까지 삼성전자는 그 어떤 얘기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캐펙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다시 늘릴 거냐라는 것인데, 지금 저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건 LS 증권의 예상치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정도 속도로 증가시킨다면 그러면 뭐 이건 후공정보단 전공정 쪽에서 먼저 실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의 뭐 피포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일러 공장의 추가적인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고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같이 빠져버린 전공정 쪽에서 삼성전자에 투자 움직일 수 있는, 혹은 뭐 SK하이닉스에 투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결국 방향이라는 건데요. AI 시대가 됐을 때 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칩의 양은 아마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방향이 틀릴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이 없는 거죠. 뭐 짐 켈러가 뭐 어떤 기술로 새로운 칩을 만들던, 뭐 그게 뭐 가격이 싸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메모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결국 몇몇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종목은 뭐 대형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뭐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지면 하이닉스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캐펙스에서는 최선두에 설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캐펙스와 같이 갈 수 있는 뭐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일러 공장에 투자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솔브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더 빠지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 오늘 헤드라인을 IT 무너지나? 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는 조금은 어려운 시간 지나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있어 이견이 없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내용을 준비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 오늘 10시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지난 7월 4일에 가이던스 나왔고요. 아마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부문별 실적하고 컨퍼런스 콜 오늘 10시 바쁘실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이 좀 굵직굵직한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ET 다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부품도 밀리는데요. 이쪽 AI 칩 말고 뭐 핸드셋이라든지 AI PC 뭐 이쪽 하는 그런 부품주들도 같이 밀리거나 혹은 더 많이 밀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가지 좀 봐주실까요? 네, 뭐 삼성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뭐 지수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검이 한번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 종목도 뭐 빠지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좀 선반영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AI PC나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셀아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셀인만 생각해도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는 지금 LG노텍도 최대 실적 내고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뭐 실적은 뭐 비교적 견조했는데 주가는 뭐 좀 무시무시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LG디스플레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라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바뀐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I PC 신제품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요.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별로 살펴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2024년이 확연하게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이 지금 2024년도 동향인데요. YY 성장률로도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월별 출하량 자체도 과거 대비 최근에 한 4, 5년간에서 가장 높은 레벨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저 그림에서 특징은 뭡니까? 연초에 한번 신제품 나오고 8, 9월 넘어가면서 한번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매 연도별로 봤을 때 7, 8월 달에 가장 신제품이 많이 데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신제품이 전기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8월 달에 신제품들을 준비하려면
IT 부품들 여전히 긁어가야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의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 3분기까지 실적이 뭐 급격히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하반기에 위축될 가능성 때문에 뭐 셀아웃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기 만들어서 신제품 대비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품의 셀인 효과는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IT 부품의 조정은 다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종목별로 투자 전략은 조금 달리 가져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IT 부품을 이끌었던 상승 논리, 즉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부품의 전반적인 확산 이런 논리 구조는 뭐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살아 있으니까 계속 좋게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대표적으로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거의 연동이 되잖아요. 애플 주가가 좀 꺾여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뭔가 LG노텍도 가뿐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이제 대표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기는 저는 뭐 여전히 뭐 가지고 계시다면 보유 관점이고 만약에 이제 뭐 이 종목 그동안 올라가서 사지 못했다면 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LG노텍은 조금 다릅니다. LG노텍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애플과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애플의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실적 발표라든지, 뭐 판매량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애플의 지표를 보시면 신제품이 아니고 구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다시 조금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반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인정. 근데 그게 아이폰 16이 잘 팔린다는 근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애플을 떨어뜨리고 있는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AI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추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추이를 좀 더 관망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차피 AI PC도 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속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AI 관련된 서버나 아니면 AI 관련된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기판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네,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좀 고부가 가치 기판이라고 얘기하는 FC-CSP라든지 FC-BGA를 가장 먼저 시설 투자하고 가장 먼저 생산하기 시작한 게 의외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가 뭐 과거에 대덕 GDS까지 있을 때 뭐 MLB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그걸 다 하고 있지만 기판 쪽에서 FPCB에서 가장 먼저 FC-BGA, 뭐 FC-CSP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고부가가치 칩을 준비하고 있는 대덕전자가 규모 면에서는 뭐 삼성전기에 뒤질 수 있겠으나 기판의 이익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익 기여도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주가가 또 최근에 빠져서 다시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박스의 하단 부분에서는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IT 부품 쪽에서는 대덕전자 뭐 추가 하락이 있다면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종목 삼성전기와 LG노텍 조금 투자 전략 달랐고요. 그리고 부품 쪽으로는 기판을 보시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체크포인트 IT 쪽에서 다뤄봤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발표된 것과 숫자가 거의 동일해가지고요. 이것보다는 10시가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됐던 가이던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인데 10조 4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60%가량 증가했다. 지금 앞서 발표된 게 1,452% 증가거든요. 지금 발표된 게 1,462% 증가.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 약간 더 좋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부문별 실적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내용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11% 하락하면서 81,100원권에서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이제 막 동시효과 구간 진입해가지고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 공시이기는 하지만 간략하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이 확정 실적 나오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실적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과연 반도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부문별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투자 판단하고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느냐 아니면 뭐 시장 예상과는 달리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여전히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뭐 IR에서 뭐 당연히 관심이 쏟아지는 건 뭐 엔비디아 진입 여부겠죠. 뭐 백날 물어보겠지만 하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피셜로 나오기 전까지 뭐 이건 전혀 우리가 뭐 기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여러 언론에서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늦어도 8, 9월 안에는 뭔가 의미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가서 애널리스트들은 뭐 기자들은 백날 물어봐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 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관심이 없고 네. 삼성전자가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이 부분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T에서 눈을 돌려서요.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악재 노출, 2차 전지 소재, 방향성은 해주셨어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약간은 좀 상회하는 경우들이 눈에 띄었고 오늘 10시에 역시나 컨퍼런스 콜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악재 노출 이것으로 끝일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삼성 SDI의 최근에 뭐 실적이나 추이, 그다음에 LG의 그 엔솔의 실적 발표에서 살펴봤을 때 뭐 단기간 회복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시장의 연초, 그다음에 1분기 컨센서스는 2분기까지 최악, 3분기부터는 회복. 이게 이제 컨센서스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컨센서스는 없다는 거죠. 이제 뭐 4분기 하반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방증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대선은 뭐 누가 이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국면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의 그 충격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지금 뭐 수급을 보시면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전저점까지 급하게 떨어지고 나서 일단 레벨 기준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국면이고요. 최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뭔가 당장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는 수급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았던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깨지고 수급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NF는 최근 들어서 뭐 LFP 쪽으로 적극적으로 뭐 진입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림들을 좀 그려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적이 일단 뭐 예상했던 악재를 크게 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악재의 정점은 지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악재의 정점을 지나서 일정 부분에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반등이 반등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추세 상승으로 연결돼야 될 텐데 그렇죠. 추세 상승으로 연결하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미대선 변동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뭐 절반 정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추가 하락 뭐 여기서의 급락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강하게 올라갈지는 또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이들 종목의 비중을 그동안 너무 많이 실어 놓으셨다면 저는 조금 힘을 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장기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그림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간 또 올라가겠지만 너무 그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 오늘 IR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점은 얼마나 욕심을 빼는가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그동안 뭐 실적이 안 나와도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속 공격적 투자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공격적 투자에서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IR에서도 확실하게 시장이 좀 어려우니 우리도 투자를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원가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상황이나 미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전히 트레이딩 바이 정도 비중이 많다면 반등 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미 발표된 실적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합니다. 삼성전자 시설 투자는 12조 1천억 원 집행한다. 지금 계속해서 좀 속보를 통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본장 들어가면서 내용 좀 더 나오면은 분석과 함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